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어떤 뉴스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될지 항상 고민되시죠? 제가 하는 프로그램, 제가 하는 코너들 전부 다 그런 궁금증 다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 많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뉴스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첫 번째 뉴스로는요, 달러화 약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약세가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상당히 헷갈려요. 약세는 뭐고, 강세는 뭐야? 그리고 강세면 어떻게 된다는 거고, 약세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환율은 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약세라고 하면요, 그냥 흔해졌다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세라고 한다면은 귀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달러화가 약세가 되었다라는 말은 달러가 흔해졌다. 달러가 흔해지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금 한 덩어리를 사는 데 있어서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1달러 주면 되는 게 1.1달러, 1.2달러, 1.5달러 식으로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화 약세라고 하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의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올라가고 주식시장, 자산시장의 가격들이 올라가는 영향을 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달러화가 안전자산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금, 주식, 자산 가격에도 계속 영향을 주면서 그리고 계속 풀려나온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요. 이 풀려나오는 이 달러가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12개월 금값이 2,300달러까지 본다 또는 3,000달러까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한돈에 거의 30만원대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3,000달러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한 50만원, 60만원대까지도 이렇게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모습인 건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그리고 금값이 저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가격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달러가 너무 흔해진다라는 건데 연준에서 과연 그것을 가만히 냅둘 것인가,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상황을 꾸준히 냅둘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 점심을 먹고 또 저녁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저녁을 먹고 야식을 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식을 먹는 것을 본 우리의 어떤 친구가 보면서 너 그렇게 먹으면은 나중에 몸무게가 20kg, 30kg, 50kg 쪄가지고 막 100kg가 넘어가, 200kg가 넘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 야식 안 먹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추세라고 한다면 금값을 2,300달러까지 볼 것이고 달러 약세가 일어나서 달러 기축통화 기반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암시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보거나 좀 우리 뭐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보면은 금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대로 연준에서라든지 뭐 정책적으로 아무런 뭐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2,300이 뭡니까? 23,000달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대응을 했을 때는 반대로 다른 모습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서 홍콩 경제가 두 자릿수 역성장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자릿수 역성장이라고 한다면요, 마이너스 10% 이상의 역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도 두들겨 맞고 있지만 이제 홍콩 시위가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그러한 것들이 또 경제에는 아주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아시아 중심지,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라고 했던 이 자리가 지금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홍콩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지금 역성장으로 마이너스 3%대
성장률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힌트를 주는 모습들이라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를 섣불리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1조 원치에 거의 약 1조 원치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니까 삼성전자 대박이라고 외치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고평가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4만 원대에 가깝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장기 투자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영상이 싫어요도 많이 달리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를 왜 지금 싸다고 하는 거야, 비싸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110만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올 때 180만원대 이상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주의라서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39,000원대, 뭐 4만원대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종목이 또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포인트를 좀 잘 잡는 게 중요한데, 2018년이었죠. 2018년 12월 달에 제가 영상을 올린 거 보면요, 삼성전자가 바닥이다라고 하면서 38,000원대에서 바닥이다, 저 때는 사야 된다라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점은 사야 될 타이밍이 있고 팔아야 될 타이밍이 있고, 그리고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요.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감과 너무 고평가의 좀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처해진 악재들, 그러니까 예견되는 악재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저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비중을 조절하신다고 한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비중을 조금 위쪽에서 많이 담아서 배당도 받아가면서 멀리 봐야지 라고 하신다면요, 저는 이왕이면 조금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사셔가지고 장기로 보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요, 이게 꾸준히 들어왔는가라고 보면은 최근 1년 동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생각하면은 10조 원치를 팔고 1조 원이 들어온 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달러 약세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환차익을 노리는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세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말은 지수가 상승을 한다라는 말인데요.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종목은 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대형주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대형주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가, 뭐 최근 신풍제약 사건도 있지만요, 급등한 종목들은 폭락을 하거나 위쪽에서 고가놀이라고 하는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고가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바닥에 있던 이런 삼성전자와 움직이지 않았던 대기업들의 주가가 상향하면서 지수만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소형주 다 급등하고 대형주들이 다 상승해서 위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제는 하락밖에 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시기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기다리느니 저는 예측을 하지 않고 그냥 준비를 항상 해놓고 있자라는 주의로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뭐 투자 전략과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길을 갑니다. 저는 항상 이러한 안 좋은 뉴스들과 약간은 우려가 되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을 때, 이거는 자산시장에 버블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달러와 약세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 돌아서게 될 때 그때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거나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약세가 강세가 될 때, 또는 강세가 약세가 될 때 시장은 출렁거렸다라는 거, 그리고 그 충격은 생각보다 좀 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오늘 뉴스 4가지를 살펴봤는데 역시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한 이야기와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한 추측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만큼 뉴스를 많이 살펴보아야 되고 시간을 들여서라도 천천히 뉴스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많이 어려우시다면은 저희 코너 항상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서 많이 봐주신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뉴스를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뉴스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